네, 진사로입니다. 49회 한능검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갈게요. 자,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역사인물 해가지고 신라의 신문왕과 고려의 광종이 나왔습니다. 자, 자기 시대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개혁 군주라고 볼 수 있죠. 자, 즉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문왕께서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가를 폐지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대표적인 내용이죠. 신문왕 하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광종의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죠. 노비안건법과 과거제의 왕입니다. 그래서 노비안건법 실시 나왔었고, 쌍귀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방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가 설치했던 인사행정기구, 이 전식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시행됐던 토지제도죠. 그 다음에 이 소격서는 주로 이제 도교 관련된 행사를 하던 기관이어서 조광조 때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때 시행했던 토지제도입니다. 이 금난전권은 정조가 폐지했죠. 이게 이제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조 때 폐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시대에 시행됐던 이제 집 단위의 포를 걷는 제도.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 결국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해야 한다는 그 제도를 뜻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12번. 자,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읽고 굉장히 웃었어요. 뭐 이런 문제까지 이제 한능검에서 내나 싶었는데, 역사 래퍼 시즌2 이렇게 나와 있죠. 역사를 사랑하는 래퍼들의 도전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읽으려면 그러니까 래퍼처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자, 들어봐.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가의 외교단판 이야기. 고구려의 옛 땅이 거란의 땅이라고 no 이렇게 얘기했죠. 자, 외교단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막아냈다라고 돼 있죠. 자, 가에 들어가실 분은 바로 서희입니다. 이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자, 이 서희 이 분께서 그 거란 장수 소손영하고 마주 앉아서 했던 얘기가 지금 여기 랩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 그래서 이름도 고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손영이 처음에 얘기한 게, 야, 너네는 왜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희가 어이없죠.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인데, 이 얘기고, 거란을 외면하고 송나라만 사귄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희의 논리는 우리가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가려고 하니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더라. 그 지역이 강동 육주 지역이니까, 야, 이 지역이 너네 땅 강동 육주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너네 땅으로 가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니냐. 그럼 가서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결이 되죠. 그래서 강동 육주 땅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 2번이에요. 뭐 이후에 이제 강동 육주를 획득한 이후에 이 서희 이분께서는 이 강동 육주 지역을 이제 군사 지역으로 만드는 거, 요새화하는데 일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란은 분명히 침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강동 육주 지역을 거란을 막아내는 최전선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요거는 이제 세종대왕식이에요. 뭐 그거는 세종대왕식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요분들이 개척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예종시대 축조하신 분은 윤관이에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다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요거는 그 공민왕 시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공민왕의 대표적인 반원 자주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 13번.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소. 그대를 진압군의 원수로 삼으니 속히 토벌하시오. 네, 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이분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총지휘관이에요. 자, 김부식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삼국사기 저술, 유학자예요. 그 다음에 묘청의 난 진압. 자, 묘청의 난 진압이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선지에 있겠죠. 정답은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입니다. 자,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요게 이제 그 묘청. 그 다음에 정지상 같은 서경 세력들이에요. 서경파라고 주로 부르죠. 다만 당시의 개경파 문벌 세력들은 금국 정벌이 아니라 금국 사대를 주장했고, 이제 특히 이자겸과 척준경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인종이 어쩔 수 없이 금국 사대를 하게 했다. 뭐 이런 거죠.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다. 예, 중요합니다. 최무선 장군, 화약의 아버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안향이라는 분입니다. 원나라의 학자들 통해서, 원나라를 통해서 성리학을 알게 됐고 고려에 소개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성리학의 시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안양.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이제 1세대 신진 4대부라고 할 만한 분이 이색, 그 다음에 이재현,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재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세대 4대부로 대표적으로 정도전, 정몽주,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하는 개혁파 4대부의 핵심 세력, 그 다음에 정몽주는 온건파 4대부였는데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시죠. 이후에 후예들은 살인으로 한동안 정계 진출하지 않다가 조선 성종시대가 돼서야 중앙 진출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던 시기에는 몽골식 변발과 반립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주를 제조하는 방법도 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주에다가만 밑줄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성인들이 마시는 이 소주가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몽골식 변발과 반립이 유행했던 시대,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자, 이 원간섭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는 이제 여기도 나와있죠. 뭐 변발, 반립이 있는데 호복도 있어요. 그런 이제 몽골풍의 문화, 이게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여인들이 공녀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나라로 많이 끌려갔죠.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정간섭,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정동행성 같은 기관이 내정 간섭했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3번이에요.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여진족 침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세기 전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 시기에 당연히 그 주요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이었어요. 뭐 하나 까먹었더니 했더니 그거였네요. 권문세족들이 이제 그 정치를 장악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사람들 참 그 막 대농장을 경영했어요. 막 불법적으로 땅을 편입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땅 넓히고 주변 사람들 다 소작인 노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뜯어먹었죠. 이게 권문세족들,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힘을 키웠던 친원파 귀족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민왕 시대로 가면은 이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 4대부들을 등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나왔어요.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도감을 통해서 공료로 보내졌다. 이런 거는 이제 원간섭기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여기 충주성을 끝까지 지켜내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겠다. 와, 노비문서가 불타고 있다. 김윤우 장군 만세! 이랬죠. 자, 요거는 바로 충주성 전투입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은 몽골 항쟁 시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분이 김윤우 장군이라는 거죠. 근데 이 김윤우 장군은 그 충주성 전투에서는 장군으로서 이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거뒀지만 그 전에는 처인성 전투를 치렀던 승려였어요. 그러니까 그 처인성 전투 당시에는 그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님이었는데 이제 주변에 뭐 군사들이나 처인 부곡의 주민들을 이끌고 전투를 벌여서 무려 몽골의 명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전과까지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이 김윤우 승려의 공로를 인정하고 장군, 그러니까 충주산성 방어별감 직책을 내려요. 그래서 충주를 갔더니 몽골군이 또 이번엔 거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또 격퇴를 한 거죠. 이제 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싸워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 당시에 노비였던 사람들이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전투를 벌여서 몽골군을 격퇴했다. 요거죠. 자, 몽골 항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경환도는 몽골 항쟁이 끝났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몽골에 항복하게 된 건데, 이제 그래서 개경환도를 했다. 따라서 그 전이고, 이제 몽골 항쟁이 시작되던 시기는 무신 정권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신 정변과 개경환도 사이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고 16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것은 가를 방문한 송해 사신 서긍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사행 일정과 항로입니다. 병난정에서 여독을 푼 뒤 개경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뭐 영주 출발해서 흑산도, 군산도, 병난정, 개경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병난정이 바로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난도. 자, 이 병난도는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죠. 따라서 고려에 대한 경제 상황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려의 경제 상황은 이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 병난도가 있고 예성강 하구에 있던 국제무역항, 그 다음에 활구라고 불렸던 은병이 화폐로 유통됐던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경시서라고 하는 그 시장 감독기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서적점이나, 이걸 먼저 쓰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네요. 다점 같은 관영 상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나네요. 권원중보나 해동통보 같은 화폐가 있었습니다. 동전이죠. 이제 나라에서는 이걸 유통시키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유통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정답 나왔죠? 4번입니다.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3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라든지 보부상이 전국 장시를 연결하였다라든지 담배나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은 전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나전 국화 넝쿨무늬합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전 7기라고만 기억하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요거 이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탑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월정사를 갔는데 이게 이 사진보다 정말 이 사진으로 보면은 안 돼요. 이 실물로 봐야 돼요. 이 월정사 9층 석탑 이거는 실물로 봐야 참 예쁘다.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많이 덜렁덜렁하는 게 이제 뭐 편경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편경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는 그거 안 보입니다. 가서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 월정사 보시고 그 위에 상원사 있어요.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종, 상원사 동종 같이 보시고 이러면 됩니다. 말이 또 길어졌네요. 자, 여기 불상 가라고 했으니까 결국 선지에서 고려시대의 불상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번입니다.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이에요. 자, 요게 이제 고려시대인데, 요거는 사실 통일신라 시대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려 전에 고려가 있었던 그 지역이 고려 전에는 통일신라였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문화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석굴암 본전불상의 경우에는 보시면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 있는 그런 이제 진짜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심지어 이게 암벽에다가 몸체를 그냥 새기고, 암벽을 그냥 살려가지고 몸체를 새기고, 이 머리 부분만 별도로 조각해서 위에다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이 있어요. 마의 이불 입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진만 보고서는 이 두 개를 간혹 혼동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상들은 이제 뭐 그냥 이 절벽에다가 몸체를 대략적으로 새기고 머리만 만들어서 따로 올리면서 부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 신라의 문화는 이게 경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문화도 이제 나라에서 주도하는 딱 정형화된 문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호족 연합 정권으로 탄생해서 한동안 흘러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색이 짙습니다. 지방색을 드러내는 문화유산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있다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석굴암 본전불상은 이게 균형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관촉사 그 석조, 미륵보살 불상 보면은 머리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만이 독특한 그 지방의 색깔을 반영한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게 고려시대. 자, 이불 병자상 요거는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 용현이 마해열의 삼존상, 요거는 백제예요. 특히 여기 이제 마해열의 삼존상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지만 특히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의 굉장히 온화한 미소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백제의 미소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18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역법서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서운간에서 일식을 예보했는데 어찌 일각의 시간차가 나는 것인가?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다 보니 차이가 있사옵니다. 자,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를 만드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가 뭐냐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칠정산 내편이에요. 자, 농사직설, 상강행실도 이런 거 다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농사직설은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책.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우리 실정에 맞는 글자의 체계. 그리고 요 칠정산이 우리 실정에 맞는 천문역법서. 요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어요. 이게 애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 독자적 문화 발전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칠정산 내편 정답이고요. 제 생각엔 아마도 이렇게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분이 이제 당시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이순지라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칠정산 내편은 중국의 역법을 참고해서 만든 우리의 서적, 우리 역법서. 그 다음에 칠정산 외편은 저 아라비아의 역법서를 참고해서 만든
역법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를 한 장면의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자, 훈구 살인 찌리릿. 이게 이제 그 훈구하고 살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한 컷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2모드는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었다니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모드는 김종직이 증조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하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산군 열받은 모양이죠. 자, 조의제문 나왔고요. 연산군 열받았습니다. 김종직, 바로 조의제문 쓰신 분이죠. 자, 이거랑 관련된 사건은 뭐냐면 무오사화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의제문을 사초에다 집어넣었다라는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일어난 살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오사화예요. 자, 이 경신환국은 이제 환국이니까 그 남인과 서인이 권력 다툼하는 과정에서 숙종이 어느 한쪽에다가 권력을 몰아주는 요걸 환국이라고 불러요. 숙종 재위 기간에 3번 있었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있었고, 이 경신왕국 때는 남인들이 세력을 뺏기고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조 반정은 말 그대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던 일이고요. 이모 군란은 이제 1882년 이모년에 이제 99인들이 신식 군인 별개군과의 차별 및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일으켰던 군인들의 난입니다. 이거를 이제 당시 정부에서는 청나라에 요청해서 청나라 군이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이 청나라랑 체결되고 일본한테는 재무포 제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도록 허용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최고 교육기관 가. 사실은 이것만 봐도 나와야 되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하면 당연히 성균관입니다. 다만 이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건 맞는데요. 그 공민왕 때부터 그러니까 공민왕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학교육기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유학교육을 강화했어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유학자들을 많이 육성해서 이제 직접 중용을 해가지고 권문세족을 견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성균관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 등 그리고 원점 300점인 자에게 관시 응시 자격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점이라는 게 뭐냐고 봤더니 아침 저녁 식당에 들어갈 때 찍는 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간 걸 가지고 출첵을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균관을 구경하러 갔을 때 거기 요 식당이 있어요. 지금도 진사 식당이라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 성균관 유생들이 출첵을 했단 말이지 한번 구경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향교는 지방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이었고 요 유경공원은 1880년대에 설립된 그 국립교육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 4번에는 저 사부학당은 그 이제 그 수도 한양 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성에 있던 그 고등 아니요. 저기 성균관 아래 그러니까는 그 한성에 있던 교육기관인데 이 중등 교육기관이라가 맞을 거예요. 이제 고등 교육기관이 통상 대학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은 고등 교육기관이고 그 아래 단계를 가르쳤던 중등 교육기관이 이제 한성 지역은 사부학당, 지방은 향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번이죠. 2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